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살아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그 경우의 수 파트 때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뭐 세 점 골라서 삼각형 만들 때 뭐 뺐어요? 세 점이 일렬로 돼 있는 거 뺐잖아요. 그쵸? 이런 거 했었지?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도형의 방정식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세 점의 세 점 간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뭐 직선을 구해서 교점 그걸 대입해도 되고요.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136번에서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세 점 A와 B와 C라는 애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건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일컬으며, 그렇다는 건 이 두 점 간의 이 세 점에서 두 개씩 골라서 기울기를 구했을 때 그게 같다는 거죠. 여기 두 개 기울기 구하면 AB의 기울기는 A-4분의 3 A예요 이거. AC의 기울기는 6분의 A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A-3 곱하기 A 플러스 3이 18 이렇게 비례식이 나오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은 0인 거니까 A가 6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뭐 양수라 했으니 6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사실 다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도형이 어떤 도형이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려면 이렇게 지나면 돼요. 한 꼭지점과 중점을 지나면 됩니다. 한 꼭지점과 중점 지나면 넓이 2등분 되죠. 두 번째,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할까요?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직선이 지나가야 넓이를 2등분하죠? 이거는 상단에 적어야 아마 좀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이거 한 꼭지점과 한 점과 중점 지났을 때 2등분하고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요.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 그리고 세 번째, 원은 당연히 뭐예요? 원의 중심 지나야겠죠? 얘가 이제 간혹 나와요. 알았죠? 간혹 나오는데 정육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진 도형인지는 알아요? 기본적으로 정삼각형 3개, 6개가 모여서 만든 겁니다. 얘도 대각선의 교점 지나면 돼요. 정육각형 간혹 나와요. 형도 대각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만일 이 형태가 아니면 직접 구해야 됩니다. 이 형태가 아닌데 넓이를 2등분했다 이런 멘트 나오면 그냥 직접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송형고등학교랑 이제 의고 효자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진짜로 이런 삼각형이 있어서 이렇게 잘라서 넓이 2등분했다
라고 하면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직접 구해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밖에 없어요. 직접 넓이 식으로 쓴 다음에 2등분했다 라고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40번은 사실 넓이 2등분했다는 건 아니고요. 1,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4에 대해서 이 D라는 점이 넓이가 2대1이래요. 근데 우리가 한 꼭지점과 한 꼭지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2대1로 내분했대요.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밑변이 2대1이라는 이야기예요. 밑변이 2대1이라는 거고 D라는 게 뭐예요? BC의 2대1 내분점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D를 지나는 직선은 2점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Y는 X끼리 빼면 1, Y끼리 빼면 마이너스 6, X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좀 어려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어디 학교였죠? 부용고 아니면 송양고 둘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담당하지 않았던 학생네 학교에서 나왔던 거라서. 호원고였나? 호원고 한 두 군데에서 나왔었는데 그냥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좀 쉽게 할까? 자, 3,0이랑 0,6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2,2를 지나는 점이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넓이 그었을 때 같대요. 그러니까 넓이가 같대요. 넓이가 같대.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따질까요? 넓이 같도록 하려면 여기 좌표가 얼마일까요? 좀 순화시켰어요. 원래 나왔던 기출을. 2,2를 지나는 직선이 여기 삼각형 넓이를 2등분했대요. 어떻게 하면 2등분할까요? 여러저리 고민을 해요. 일단 이 형태는 아니에요. 이 형태는 아니죠. 이 형태는 아닌 상태야. 그럼 뭐지? 고민을 해요. 2,2의 정체가 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분점을 공식으로만 구하던 친구들이면 이게 잘 접근이 안 됩니다. 근데 말했다시피 내분점, 빗변의 길이비는 XY 좌표에 대한 길이비라고 했고 여기 X 좌표가 1만큼 차이 나고 Y 좌표가 2만큼 차이 나잖아요. 여기는 X 좌표가 2만큼, 4만큼 차이 나죠.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즉, 이 점은 애초에 요 점과 요 점의 2대 1 내분점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방금 이 문제의 풀이에서 힌트를 얻으면 이렇게 그리면 넓이가 2대 1이야. 이렇게 그리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당연히 2대 1이라고, 맞지? 근데 나는 지금 2대 1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1대 1을 원한다고, 그쵸? 맞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다시. 전체 넓이에 대해서 1대 1을 원하지 2대 1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대1과 2대1의 최소 공배수 6을 기준으로 맞춰주면 2대3입니다. 즉 내가 필요한 건 여기 얘가 있어야 돼요. 2대4잖아. 그러니까 2대1이라는 건 비율을 확장하면 4대2죠.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리면 2대4란 말이야. 근데 내가 적당히 그어서 3대1대2를 만들어야 돼. 그쵸? 즉 요 점은 얘와 얘의 3대1 내분점이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간단해지는 거죠. 이게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아마 말했던 부용, 송양 둘 중에 하나랑 호원고에서 나왔던 야, 눈 떠주세요. 좀 고난도 문제예요. 많이 고난도 문제고요. 이 정도 고난도 문제 뜨면 원래 시험 시간 내에 아무도 못 풉니다. 거의 못 풀어요. 거의라고 할게요. 아무도는 아니고. 거의 못 푸는데 그 이유는 애초에 이걸 비율로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면 이거 못 풀어요. 못 풉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비율 관계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뭐 빗변의 길이비 블라블라 하는 게 다 이런 것들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문제 또는 직선에 대한 문제를 풀 때도 내가 뭔가 비율 관계 같은 걸 이용해서 종종 풀려고 할 텐데 그거를 연습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 풀려고 그래요. 이런 놈들 풀려고. 일단 이 문제 절반이라는 거에서 확장하면 2대1 비율 관계 이런 게 떠요. 근데 그걸 더 확장하면 저런 문제까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1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148번 보도록 할게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A,B가 x-3y 더하기 1은 0 위에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A랑 B 대입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이때 ax-by는 2라는 애가 항상 점 P,Q를 지난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숨겨놓은 거냐면 ax-by는 2라는 게 뭐에 대해서 항상 a, b에 관계없이 라는 멘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b에 관계없이라는 멘트만 보면 우리가 항등식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미 a, b는 얘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a, b는 이미 제약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 b에 관계없으니까 a랑 b랑 1을 1 넣은 거 돼? 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a가 2일 때 b가 1 이런 것만 된다는 거예요. a가 5일 때 b가 2 이런 것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립하는 a, b에 대해서 항상이라는 멘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말했다시피 우리가 문자가 하나면 항등식으로 취급할 수 있거든? 문자가 두 개면 그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바꿀 겁니다. A는 3b 빼기 1임으로 3b-1x -by는 2라고 하는 게 b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멘트로 바뀌게 돼요. 자, b에 관계없이 항상이라고 적혀 있으니 우리가 어떤 형태를 취급한다? 어떤 형태가 되길 바란다? b에 대한 항등식. b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우리가 모름지기 b로 묶어줘야 돼요. 그게 1학기 때부터 했던 항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b로 묶어주면 3bx니까 3x 마이너스 by니까 마이너스 y. b가 없는 애들끼리 묶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변에 b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고? 0이고 우변에 2만 있으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2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x가 2니까 x는 마이너스 2고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p가 얘고요. q가 얘가 된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말하는 p-q는 얼마?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학교 시험에 좀 잦게 나오는 표현 중에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정점을 지나는 문제, 정점에 대한 문제에서 대표적인 주제가 얘랑 이 다음 유형, 이 두 개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148번이랑 154번 같은 게 학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정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어서 154번까지 보겠습니다. y는 mx 더하기 3m 더하기 2라는 애가 있대요. 이게 m에 관계없이 항상이라고 했어요. m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거잖아요.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y는 m으로 묶으면 x 더하기 3 더하기 2라서 이 형태가 의미한 게 뭐예요? 저거에 따르면 마이너스 3,2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만. 근데 문제에서 추가로 뭐라고 하냐면 이 직선이 m에 관계없이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잠깐만, 아까 전에 내가 써준 거에 대해서 직사각형이 있었니? 직사각형 넓이 2등분을 내가 적었어요? 직사각형 넓이 2등분 내가 적었냐고. 적었죠.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서, 맞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므로 우리가 앞에 썼던 거에 따르면 직사각형 넓이 2등분을 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m에 관계없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이 직선이 m에 관계없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데 이 직선은 m에 관계없이 얘를 지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2예요.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다시 이 직선은 m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3,2를 지나는데 그 직선이 m에 관계없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된대. 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 넓이를 2등분해야 반띵해야 되거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림으로 형상화하면 이렇게 돼요. A라는 애가 1,3인데 어떤 직사각형이 있고 그 직사각형에 대해서 A, B, C, D 우리가 보통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름을 붙여요. 뭐 시계 방향으로 해도 괜찮은데 시계 방향으로 해도 뭐 A, B, C, D니까 상관은 없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대각선의 교점이 누구라고 알려준 거야? 마이너스 3,2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C의 좌표가 얼마죠? 어떻게 구해요? C의 좌표? 직사각형이든 평행사변형이든 대각선의 교점은 2등분 되는 거예요. 2등분 된다. 즉, 요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게 사실은 뭐란 말이에요? AC의 중점이라는 멘트를 숨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앞에 파트, 평면좌표 파트에서 했던 이야기죠. 평행사변형의 성질,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한다.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은 그 대각선의 중점이 된다. 라고 하는 멘트를 지금 이따위로 꼬아서 가져온 거예요. 이 형태가 의미하는 게 저 앞에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에 따라서 마이너스 3,2를 지나는데 그 직선의 m에 관계없이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한 게 아까 필기한 거에 따라서 대각선 교점을 지나야 되고 직사각형, 즉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교점은 대각선의 중점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종합해서 문제 풀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의 길이가 그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C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물론 x, y라고 해서 얘랑 얘의 중점이 얘다 라고 접근해도 되지만 내가 앞에서부터 설명했던 방향에 따르면 얘랑 얘가 4, 1만큼 차이 나죠? 그럼 4, 1만큼 차이 나니까 마치는 이렇게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말했다시피 되게 복합적이고요. 앞에 거 모르면 뒤에 거 아예 진행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걸 꾸준히 복습해야 된다는 거고 외우라고 한 건 다 외워줘야 됩니다. 안 외우면 그냥 턱턱 막혀요. 턱턱 막힙니다. 이거 기본적인 형태 안 외운 순간 막히고요. m에 관계없이 이거 넓이 2등분 한다는 거 안 외우면 막히고요.
대각선의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뭔지 평면좌표 까먹었으면 막히고요. 그냥 다 막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 어떻게 구하는지 못 외웠다? 그럼 당연히 막히죠. 그냥 다 막혀요. 막히는 거 투성이야. 다 암기해야 돼요. 싹 다.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이 도형의 성질과 즉 이 정점, 어떤 점에 대해서 엮어서 내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어서 157번 보겠습니다. a 더하기 4의 x 더하기 3a 더하기 1의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애와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5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랑 얘의 교점이 뭔가 있겠죠?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얘랑 얘 원래 교점 어떻게 구해? 두 직선의 교점? 못 구하나? 볼게요.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한다 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둘 빼면 되죠. 가감법.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원래 직선의 교점이에요. 오케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직선의 교점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기 2차 방정식이랑 1차 방정식 연립할 때도 2차 방정식이랑 1차 방정식 2차 함수랑 1차 함수 교점 구할 때도 둘 같다라고 하고 풀었잖아. 그쵸? 같다라고 하고 풀면 돼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2차 함수, 1차 함수처럼 y는 블라블라, y는 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닐 때가 있다 보니 연립방정식처럼 나열하고 가감법으로 써주는 게 좀 더 수월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얘랑 얘 가감법 쓰면 뭐 나오겠냐고. 얘처럼 빼기 마이너스 x는 0에서 x는 0 뜨고 x는 0을 대입해서 y는 1, 0,1이라고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 제가?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이 둘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찾냐고.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어쩌지? 하고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필요해요. 뭐냐면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점을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교점 구해서 직선 찾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학교 시험이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교점을 못 구하게끔 안배해 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당한 문자 M이든 K든 상관없는데 보통 문제집에서는 K로 하긴 할 거예요. M이나 K나 그런 걸 가져와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걔를 괄호로 표현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그대로 써서 0을 만든 다음에 만들면 이 표현 자체가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둘의 교점과 0,0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0,0을 지나면 그게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미 교점은 지나므로 얘가 원점까지 지나면 그냥 문제에서 말하는 애예요. 그럼 이 원점을 지난다라는 멘트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죠? 직선이나 함수에서? 대입하라는 이야기죠. 00을 x, y죠. 당연하게도 x, y에 00을 대입하면 됩니다. 00 대입하면 m 빼기 2는 0이고 m은 2가 떠요. 자, m이 2가 떴죠? 그럼 m은 2를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하고 전개하면 다시 여기 m에다 2 대입하고 전개할게요. 그럼 a 더하기 6의 x 더하기 5a 더하기 1의 y
빼기 2는 0이 된 거고요. 얘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4분의 5라는 거죠. 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넘기고선 나눠주면 되죠. 맞아요? 이거 넘기고 나눠주면 5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6이 4분의 5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풀면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뜨네요. 아니죠? 이해합니다. 암산을 하니까 틀렸네요. 넘기면 4a 더하기 24가 25a 더하기 5라서 a가 그럴 리 없는데? 잠시만요. 너무 이상한데? 4분의 5. 뭐 잘못 쓴 건가? 2 대입하면 2. 2 플러스 2. 0. 넘기고, 이거 부호 안 바꿨죠? 깜짝이야. 그럼 A 이거 마이너스 1 맞네. 이거 넘겼는데, 이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어야 되잖아. 그치? 안 써서 그런 거였어요.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우당탕탕. 좀 어려운 의미인데, 원래 그래서 이게 식이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가 등장하는 거는 좀 어려운 형태에서 많이 등장하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중학교 때랑 좀 다른 차원에서 문제들이 나올 텐데, 다른 차원에서 나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문자를 많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이번 시험에서도 많이 봤지만 2차 부등식 문제에서 어려운 형태가 뭐예요? 이런 것 뜰 때 어렵거든. 그쵸? 이런 거 떴을 때 갑자기 문제가 헷갈려지잖아요. 그래요? 이게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지만, 3으로 써야 되네. 인수분해가 되지만 그냥 이렇게 쓰여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라고. 그쵸? 그것처럼 저런 형태도 그냥 문자 하나만 더 달아놓으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틀려줘요. 그러니까 빠르게 익숙해져야겠죠. 익숙해져야 된다. 아니, 문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자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건 뻔하다.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하라고 하는 것만.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할 내용은 이 관계,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3번. 아까 설명했던 거, L이라는 애가 ax-y-2a 더하기 1은 0, m이라는 애가 3x-ay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기억. 뭐 문자가 너무 많아서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a에다가 0을 대입해 달랍니다. a에 0을 대입하면 l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m은 어떻게 돼요? a 0이니까 이거 날라가고 날라가면 3x 더하기 3은 0. y가 없고 x가 없죠. x가 없는 건 이 형태, y가 없는 건 이 형태죠. 맞아요? 둘이 수직이에요? 수직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L은 A의 값에 관계없이, 또 나왔네.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고 했어요. 뭐 하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A로 묶으란 이야기예요. 그게 뭐니까? 항등식이자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니까. 그래서 L을 A로 묶으면 x-2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쵸? A에 관계없이 항상이니까. 근데 여기 A에 있어 없어? 우변에? 우변에 없으면 얘가 지워져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x는 2고요. 근데 여기는 없어졌다고 쳐. 근데 그럼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 된 거잖아. 그러니까 y도 얼마여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는 거죠. 얘 때문에 y는. 그러니까 항상 지나는 점은 뭐예요? 2,1을 항상 지난다. 맞다는 거죠. A에 관계없이 항상이니까 얘가 지워져야 돼서 x는 2고요. 지우고 보니까 얘밖에 안 남았는데 는 0이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풀면 y는 1이라는 거죠.
디귿 L과 M이 평행한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이거 평행한다 어떻게 접근한다라고 했어요? 평행한다? 이거 두 개 평행한다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그쵸? 비율 관계가 같다는 거죠. 3분의 A랑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1이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슉 같다고 하면 A는 A 제곱은 3. 몇 개예요? 두 개죠? 맞습니다. 원래 평행이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긴 해요. 2A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근데 생겨먹은 꼴이 이거는 어차피 같아질 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얘가 y는 1이고요.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죠. y는 1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얘고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져요. 수직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 그려봐야지 알긴 하죠. 얘는 참고로 이걸로 설명 못해요. 이걸로 설명 못합니다. 이걸로 설명해야죠. 왜냐면 기울기가 없는 애가 있어서 기울기로 설명 못하고요. 이걸로. 둘 중에 하나가 0인 상태라서 그렇죠? 곱해서 더하면 0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저러한 형태를 둘 다 기억해 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이유는 한번 설명할까요? 말 나온 김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실제로 송현고랑 영석고에서 증명 과정의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증명하라는 문제, 부용고, 송현고, 영석고. 기억나는 곳은 세 곳이네요. 세 곳에서 증명에 관한 게 나왔는데, 증명하란 문제는 아니었고요. 부용고는 증명하라는 거긴 했네. 근데 뭐,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옛날 거라서. 그 양반은 없을 거예요, 지금. 증명하는 과정을 알려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빈칸 채우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중간 이번 1학기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2학기에는 아까 도형 뭐 증명하는 거 빈칸 채우기 있었죠. 문제 숙제한 것 중에 그런 식의 문제가 꽤 나올 겁니다. 꽤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 특히 이 직선에 대해서 나올 때 한 번, 그리고 두 번째가 뒤에 넘어가다 보면 명제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단원 자체가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것처럼 뭔가 증명하는 파트가 나올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긴 할 겁니다.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어렵진 않아서 설명해 볼게요. y는 mx라는 애랑 y는 m'x라는 애가 있다고 하죠. 이 둘이 90도라고 합시다. 사실 너희가 90도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야? 90도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x는 1이라는 세로선을 그렸을 때 1,m, 1,m'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가 성립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합니다.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빗변 여기 길이 얘에서 얘 뺀 거죠. 빗변의 제곱은 여기 길이, 여기 길이. 합이죠. 자, 그러면은 m제곱 마이너스 2m m' 더하기 m' 제곱이 2 더하기 m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인데 똑같은 거 지우면 얘랑 얘만 남죠? 그래서 mm'이 뭐예요? 마이너스 1.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내가 말한 상황을 쭉 줄글로 쓰고선 중간에 빈칸 뚫어놔서 빈칸 채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주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리에 대한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 시험으로 많이 나왔죠. 근데 옛날 거라서 나중에 기회 내신 대비할 때쯤에 한번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8번 3x 더하기 y-6은 0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과 a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세 직선이 직각 삼각형이래요. 근데 야, 얘랑 얘는 직각처럼 안 보여. 왜냐면 직각 삼각형 되려면 AA 프라임, BB 프라임의 합이 0이거든? 이거 둘 곱하면 3, 둘 곱하면 2잖아. 그치? 더하면 0 안 되죠? 이건 직각이 안 돼. 그럼 이 둘이 직각이거나 이 둘이 직각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둘이 직각 삼각형이려면 3A 마이너스 1은 0이면 되죠. 그래서 A는 3분의 1. 이거 둘이 직각이려면 A 빼기 2가 0이죠. 그래서 A는 2. 두 개 뜨고요. 정수의 개수는 1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y절편이 마유, y절편이 6, x절편이 2라서 이렇게 생긴 직선과 x절편이 4, y절편이 2인 직선.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예시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안 적어도 되긴 해요. 이 상태에서 이 직선은 A에 관계없이 무조건 0,1을 지납니다. 그렇죠? 여기 0이랑 1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잖아요. 0,1을 지나는 직선이 이 하얀색들과 함께 직각 삼각형이 되길 바란대요. 그럼 첫 번째 A가 3분의 1이면 이렇게 그려져서 A가 3분의 1이면 여기에 직각 삼각형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얘랑 수직되면서. 그리고 A가 2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에 직각 삼각형이 어디 있냐? 요렇게 직각 삼각형 그려진다는 이야기야.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이게 요 공식을 쓰면 되는구나 생각해주면 돼요. A의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은 0이다. 그래서 누구랑 누가 직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것만 식으로 반영해주면 됩니다. 그림상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직선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는가예요. 그 점이 확고히 정해지는가. 얘는 살짝 바꿔보면 y는 a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기울기에 상관없이 0,1 y절편이 정해진 상태라 y절편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신경 안 쓰고 문제 풀다가 틀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신경 써주길 바라겠고요. 174번으로 넘어갈게요. 두 문제만 더 갖고 오늘 진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이 있대요. 1,3 5,3 5,6 1,6 이렇게 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y는 mx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 또 나왔네. 직사각형의 넓이 2등분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요. 얘가 y는 mx입니다. 명확해지죠? 대각선의 교점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뭐 콤마 뭐야?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3,2분의 9죠. 그래요? 그래서 얘가 0,0에서부터 3,2분의 9 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3분의 2분의 9라서 2분의 3이죠. 이해가 돼요. 자,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y는 mx가 이 넓이를 2등분 하는데 그 다음 이 y는 mx랑 수직이고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래요. 얘랑 수직이고 넓이를 2등분하는 얘랑 수직이라는 말은 왜 나온 거냐면 요거 구해달라는 거예요. 기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랑 수직인데 그럼 또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뭐? 여기 지난다. 여기 지나고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다. 그럼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지나는 점은 얼마?
얘를 지나는 거죠. 뭐 하라는 거야? 첫 번째죠. 맨 왼쪽 첫 번째 기울기랑 지나는 점 알려줬잖아. 쓰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기울기랑 지나는 점 나왔으면 그걸로 직선의 방정식은 확정돼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 했어요. 저 형태가 y는 ax 플러스 b가 기본이 아니야. 얘가 기본이야. 알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2분의 13이고요. 맞죠?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얘랑 누구 더해달래요? m까지 더해달랬나요? 요거까지 3개 더해달래요. 3개 더하면 얼마죠? 8. 3분의 22가 답이 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m은 a고요, b고요, m이고요. 더하면 3분의 2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뭔 기울기? 누구 기울기? 누구 기울기? 저기 지금 빨간색 줄 쓴 거 있죠? 기울기. 수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 m이랑 m' 곱이 얼마라고 써 있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건 요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된다는 거예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 찾은 겁니다. 뭐라고? 이건 어떻게 구했냐고? 기울기 어떻게 구해? x끼리 빼고 y끼리 빼면 되잖아. 여기 0,0이니까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 3분의 2분의 9잖아. 2분의 3. 근데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직 2등분선은 말 그대로 수직 2등분선이죠. 수직 2등분선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어디일까요?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수직 2등분선 뭐예요? 수직 2등분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직 2등분선에 대해서 내 기억으로는 2번 설명했거든. 딱 2가지. 뭐랑 뭘까요? 오늘도 한 번 설명했어요. 하나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주 나오니까. 첫 번째, 외심은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직 2등분선의 교점으로 외심을 찾는 걸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외심 찾는 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로 구한다 했잖아요. 그쵸?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걔보다 수직 2등분선으로 외심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이 현재 입장에선 왼쪽, 그러니까 처음 말한 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로 구하는 게 더 낫다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낫다고 느끼는 건 그게 초보자 용이기 때문이에요. 중급자부터는 얘가 더 빠르고 연습해야 되는 건 이거라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수직 2등분선이 등장하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배경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중점에 이은 선은 수직이 돼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얘입니다. 밑변의 수선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꼭지점을 지난다 라고 하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것과 외심에 대한 차원에서 수직 이등분선이 등장하는데 178번이죠. 수직 이등분선을 그럼 어떻게 구하냐? 간단해요. 수직이라는 것과 이게 아니죠. 수직이라는 것과 이등분, 중점이라는 것만 신경 써주면 돼요. 그게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기울기 수직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중점 지난다 하면 그게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오케이? 말 그대로 수직 이등분이에요. 178번부터 볼까요? 마름모의 성질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마름모의 성질 지난 시간에 했는데 마름모의 정의가 뭐예요? 내변의 길이가 같다. 맞아요. 그게 정의예요. 그리고 성질은 뭐죠?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입니다. 맞죠? 마름모라는 건 내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한다. 자, 이게 마름모의 성질입니다. 이 문제는 경민고랑 호원고에서 나왔던 아예 똑같이 나왔던 문제가 있고요. 뭐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마름모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점이 n,0이고요. 여기 점이 1,5랍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말을 해요. 요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알려준 게 뭐예요? 알려준 게 뭐야? 여기 AC, 여기 길이가 얼마래? 13이래요. 13이라는 숫자, 뭔가 좀 익숙해요. 왜?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y좌표 0이에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차이 나요? y좌표끼리 빼면 5죠. 5랑 13이에요. 그럼 여기 길이 아까 얼마라 했어요? 그쵸. 기억 안 나죠? 12입니다. 그래서 n이 1에서 12를 더한 거라서 13이 뜹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n-5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잘못 썼네. n-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해서 n이 13인 거 찾아도 됩니다. 이거 됩니다만 간단한 것들은 외워주는 걸 추천해요. 다시 2번 파트에 대해서 외우면 괜찮다 하는 거. 첫 번째, 그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비율 관계 1대1 대 루트 2, 2대1 대 루트 3, 3대 4대 5, 5대 12 대 13, 8대 15 대 17, 그리고 뭐 7대 24 대 25, 요 정도까지는 원래 중학교에서 좀 어려운 중학교는 한 2개 더 알려주는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는 나온 거 본 적 없고요. 요 정도. 그리고 두 번째, 25의 제곱 정도까지는 외우세요. 이게 루트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제곱은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주면 좋아요. 근데 나는 그 기준을 25 정도로 잡아요. 뭐 30 정도까지 외우면 더 좋습니다. 30 이상부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25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다 제곱은 이 안에서 클리어 될 거고요. 이거 이상 되는 건 좀 드물게 나오는 것 같아서 25의 제곱 정도까지는 그냥 9, 8, 72 이런 느낌으로 12, 12, 144, 14, 14, 196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다는 거예요. 21, 21, 441 이렇게 구구단처럼. 알았죠? 많이 하면 외워져요. 니네 구구단 처음부터 다 외웠니? 아니잖아. 그치?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다 외웠어? 그렇게 똑똑해? 네. 나는 그렇게 못 외워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여기 B랑 D 지나는 요 직선이죠. 직선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 기울기. 두 번째 뭐? 지나는 점. 마름모는 서로를 수직 이등분,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는데 그럼 여기가 이 노란색이랑 하얀색의 수직 이등분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를 구하려면 AC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2분의 5잖아요. 그쵸? 여기 12랑 5 써있으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죠. 그러니까 BD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곱해서 뭐가 되도록 하는 숫자?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5분의 1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기울기 구했죠? 그럼 필요한 게 또 누구라고?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지나는 점은 뭐 방금 누구라 했어? 중점이잖아. 얘랑 얘의 중점 누구야? 이거 그냥 굳이 m이라고 써볼까요? m은 뭐가 돼요? 7,2분의 5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구했어요. y는 5분의 12에 x-7 더하기 2분의 5. 숫자가 좀 기분 나쁘니까 이대로 써도 되긴 하는데 숫자가 좀 기분 나쁘니까 양변에 10을 곱할게요. 10 곱해서 24 곱하기 7. 24 곱하기 7이면 얼마냐? 168? 25? 14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항하면 24x-10y 빼기 140 y 아시나요? 3은 0. 얘가 답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됩니다.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파트에 마름모가 나온 이유는 대각선 이거 설마 요거 안 써서 헷갈린 거 아니겠죠?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A와 C를 먼저 구해야 중점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고 기울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C를 먼저 길이가 13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N을 구하고요. N을 구했으면 AC의 기울기 나왔으니까 그걸로 BD의 기울기 구해서 기울기 완성. 지나는 점이 수직 이등분이라는 건 수직이라는 기울기에 대한 정보와 중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에 대한 정보까지 찾아서 차례대로 구해주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외심 찾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수직 이등분선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아까 전에 했던 거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25번을 방금 말했던 수직 이등분선으로 구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마이너스 1,0, 0,1, 3,0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삼각형의 외심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심은 실제로 우리가 px, y가 어디인지 몰랐지만 이제 납니다.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여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수직이잖아요. 근데 너무 깔끔해요. 얘랑 얘의 이거의 수직은 뭐죠? 그냥 세로선이죠. x는 1이에요. 즉 이미 x좌표는 1입니다.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을게요. 이 둘의 수직 이등분선 여기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내가 찾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3이고 이 둘의 중점 얼마? 2분의 3, 2분의 1을 지나죠. 즉 y는 3, x-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인데 내가 찾는 이 x좌 여기 외심의 x좌표가 얼마죠? 1이죠. 1 대입하면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바로 나옵니다. 좀 더 빠르죠. 빨라져요. 얘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연습을 이쪽으로 해야 돼요. 이쪽으로 연습하는 게 더 빠르다. 물론 이해는 걔가 더 편하지. 네, 1학기 때부터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은 머리를 고생시켜서 몸을 편하게 하는 과정이어야 돼요. 머리가 편하고 몸이 고생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가 좀 덜 고생하고 몸이 힘을 많이 내도 괜찮을 수 있지.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그게 아니라고. 머리가 막 열심히 일하고 몸은 그냥 뭔가 여유롭게 하는 듯한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에서 대탈출이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강호동이랑 애들이 뭔가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제작진이 자물쇠를 잠가 놓은 거야. 그래서 번호를 풀라는 거겠지? 그래서 힌트도 있었어. 근데 강호동이 문을 뜯었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서 누적하니까 문이 뜯어졌어. 야, 니네가 강호동만큼 몸이 좋으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아니잖아. 니네 그렇게 뛰어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도 그렇고. 머리를 굴려야 돼요, 우리는. 알았죠? 몸이 그렇게 뛰어났으면 이미 니네들 천하장사했지. 수학으로. 그쵸? 아니잖아요. 머리를 굴리세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숙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형 4부터 유형 13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은 파트랑 원의 방정식 일부까지 하는 걸 방향으로 잡고 원의 방정식을 2개로 끊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남은 시간은 뭐 숙제